포커스 인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제주가 국제 자유도시를 향해 시동을 건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국제 자유도시 전략이 제주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어떤 전략이 추진될 예정인지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JDC 문대림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제주 국제 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JDC가 주축이 돼서 그동안 진행이 돼 왔는데 이 국제 자유도시 전략이 제주를 어떻게 바꿔놨다고 보시는지요? 네,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국가 차원의 제주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예. 지난 20년간 추진되어 왔고요. JDC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기반으로 중심적으로 추진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 제주도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첨단과학단지 연매출이 4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운영 결과 외화수지 절감 효과가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양적 성장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앞에 JDC도 그리고 제주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첨단과학단지가 허벌판일 때 가서 취재를 했었고 영어교육도시도 발파하기 전에 가서 취재를 했어서 지금 가보면 상당한 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양적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도민들의 삶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뭐 난개발에다가 환경 수용성 문제를 초래했다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단지 개발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환경 수용성의 문제는 환경 인프라의 구축, 그것과 정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가지고 환경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 뭐 쓰레기장, 하수처리장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JDC도 그리고 제주도도 겸허하게 반성할 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JDC가 그렇다고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환경사업처리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에 관한 문제를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최근에 그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미래 모습이 땅을 파헤치고 외자를 유치하는 개발해주가 아니라 제주만의 어떤 환경, 문화 같은 가치로 인정받는 국제 자유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부작용을 앞으로는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지 개발의 연착륙은 필요하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대규모 단지 개발은 지양한다라는 뜻이고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제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잊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생태 환경의 가치, 그리고 평화 인권의 가치, 그리고 생태 환경과 평화 인권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번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형 산업 구조를 좀 다변화시켜서 제주의 4차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JDC가 해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JDC 운영의 패러다임을 단지 개발자에서 통합자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JDC 핵심 가치를 베스트, 그러니까 밸런스,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스페셜리티, 트러스트에서 이렇게 BEST에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그럼요? 균형도 맞추고 뭔가 전문성도 갖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단지 개발자의 인식 그리고 좀 이따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땅 장사의 인식.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민적 인식 때문에 JDC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와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기 위한 전략들이 저희가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서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제주자치도가 10년 동안 진행될 제3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진행할 예정인데 올해부터요. 이런 JDC 변화, 생각의 변화와 어떤 교감을 좀 갖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우선 미래 용역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국토부와 공유를 했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도정 실무자들과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 수차례 실무 간의 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통과된 3차 종합계획의 내용 속에서 JDC의 역할이 매우 폭넓어졌다. 특징을 볼 것 같으면 단지 개발보다는 인프라, 환경 인프라, 물류 인프라 쪽에 도민적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JDC가 교통인프라까지 JDC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3차 종합계획상에는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 도민들 누구나가 필요로 느끼고 있는 교통인프라, 물류인프라, 환경인프라. 그래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앞으로 3차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주 개발센터가 아니라 제주 성장센터로 바뀌는 거군요. 예. 자, 이제 JDC 이사장 맡은 지 이제 거의 만 3년이 다 돼 가시는데 그동안 내가 스스로 평가해도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면? 저는 예리의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풀어낸 것은 그야말로 저희 JDC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어쩌면 그 제주도민의 염원이 풀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탄스리 회장 간의 7차례 협상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22차례 협상, 통합 29차례 협상 과정을 통해서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나서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나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를 동시에 움직여서 이 현안을 풀어냈다라는 것은 JDC의 역량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자그룹하고의 어떤 분쟁은 해결이 이제 극적으로 잘 마무리되셨는데 그래서 이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의 새로운 사업 방향을 찾아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쉽게도 그 과거 땅 주인분들하고 여러 가지 또 법적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갈등 조율을 하고 계신지요? 예래동 문제는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이게 4조 5천억 규모였고요. 또 한쪽에서는 토지주분들의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약 2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 입장은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단 물론 법원의 권위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조정, 법원의 권위를 활용한 강제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은 협상 표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안마다 판결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표준안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토지주분들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지난 그 도정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 주셨던 도와 JDC 그리고 토지주들과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기가 멈춰서 있던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요새 좀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난해 말에 하반기에 그 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셨는데 의료 서비스센터가 이 건물이 완공 거의 됐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문을 열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작년 12월 24일 날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달 20일에 준공식을 갖습니다. 준공식을 갖고 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의학연구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종합검진기관입니다.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건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바이오병원, 차병원 바이오그룹과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었고 그 차바이오병원이 사실 난임 관련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도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헬스케어 타운 일대를 바이오 제약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의 기본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지금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말기암 센터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국가기관들의 분원이 유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타운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멈춰있던 헬스케어 타운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헬스케어 타운에 근데 병의원을 유치하려면은 그 의료법인이 JDC로부터 건물이나 대지를
임대하더라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꾸는 논의가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도와주십시오. 왜냐면요. 예. 왜냐면요. 예. 사실 제주도의 지침에 의하면 예.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 그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임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타운은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나 건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유원지 제3자 매각 금지 원칙이 예.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 도에서는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다, 의료가 없다고 해서 병원을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규정상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임대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예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먹튀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 제한을 10년 이상으로 10년 이상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예.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있는 것이고 예. 의료가 있게 됩니다. 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 도정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에 그 지침 개정은 저는 뭐 도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 언론에서 좀 도와주시면 예. 하는. 알겠습니다. 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제2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보류되면서 사업 진척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거 제2첨단단지 만들어서 JDC가 땅 장사할 거 아니냐, 아파트 지어서 집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 요구대로 전체 부지의 한 6% 정도 되는데, 한 6.1%입니다. 예, 5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주거단지를 빼서라도 빨리 추진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저는 예. 실은 이게 2016년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 지정이 그 해당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것은 2016년도의 일이다. 예. 5년 뒤에 문제 제기는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떼내진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400세대를 계획했다가 260세대로 도시계획 시비를 반영해서 축소시켰습니다. 예, 줄였군요. 예.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함에 있어서 정주 여건 조성, 주택단지 건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법률 사항입니다. 예. 이것들을 최소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분양은 땅 장사 논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억울한 게 뭐냐면 토지 매입 원가 플러스 조성 원가입니다. 예. 이거는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단지 조성과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1년에 약 1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예. 투자를 해서 제주 지역의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첨단 단지도 193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개에 이르는 스타트업이 지금 창업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몇 개의 기업은 반드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한 투자를 1첨단만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한 8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첨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땅 장사하고 돈 벌겠다는 건 저희들은 돈 버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추산하기에 약 100억 정도 매년 투자를 하면서 예. IT, BT, CT, ET 요즘 요구되고 있는 ST 분야까지 예. 사업을 키워내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쓰겠다는 것이고 투자를 하겠다는 예. 것인데 이것을 돈을 벌겠다, 투기를 하겠다는 관점으로 이제 예. 오도시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제 다른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3월 초가 되시면 이사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대통령 선거 치러지고 뒤이어 지방선거까지 쭉 가는데 네. 다시 정치인 문대림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임기가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 3월 6일까지니까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달 전에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실 저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예. 그럼 설 연휴 직전 직후해서 네. 어떤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가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재명 민주정부의 수립을 예. 위해서 저는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민주정부 건설에 있다. 이런 정치적 소신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늘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군에 포함이 되시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 보면은 4년 전에 이맘때는 늘 선두권이셨는데 지금은 선두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도민 여러분들께 예.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기획해 준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전혀 아니지만 실은 JDC 정상화를 위해서 정치 영역에 신경 쓸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저를 가다듬는 그리고 도민들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4년 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한 2달 정도 압도적 1등을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최종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두가 아니신 게 지금은 다행스러우신 겁니까, 그러면? 뭐, 그건 아니고요. 그냥 겸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미 중앙과 제주에서 선거 조직도 가동이 됐고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관측에 대해서. 글쎄, 과거의 관측이죠, 그거는. 과거의 시각이라고 봐지고요. 이재명 후보가 만들려는 세상은 누군가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그런 불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은 1년 전에 만들어져 있고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국민의힘도 뭐 비슷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의 공천 개입은 정부의 공천 개입,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과거에는 사실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돼서 정부를 꾸리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공천에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선으로 가지 전략 공천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 문대림이 그리는 미래 제주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저는 회복과 통합 그리고 도약입니다. 제주도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생태 환경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치권의 회복도 필요하고 공동체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회복도 필요하고 제주의 정체성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위한 혁신적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에 의해서 이제 너무 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시켜내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도민적 흥을 좀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주의 현안에 있어서 그 협업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차 산업 감귤과 관광으로 먹고 살아온 제주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과감하게 4차 산업이 강한 제주도를 만들어야 된다. 제주형 4차 산업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JDC가 그 역할을 상당 정도 해내고 있습니다. 해내고 있는데 인재를 키워내고 창업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러한 과감한 정책들을 통해서 제주형 4차 산업, 제주형 제조업 그리고 제주형 식품산업, 제주형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을 키워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청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제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거리가 다양한 그러한 정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제주 사회를 위해서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내는 일을 정치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정치 문대림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한번 모셔서 더 자세한 정치 얘기를 그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 탐방객을 1,500명으로 제한하자 미리 예약한 한라산 입장권을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팔고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최고 5만 원의 거래가 되고 돈을 받고 나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먹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부랴부랴 한라산 입장권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고 등산로 입구에서 예약 당사자인지 확인도 하기로 했습니다. 몇몇 몰지각한 분들 때문에 한라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고 공무원들은 감시자 역할을 떠안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 때문에 한라산을 감히 제대로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